나무 불꽃, 나무가 되어 영혼을 태워버린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 3막. 나무가 되어야 할 숙명을 지닌 채 나무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며 나무의 DNA를 찾은 비동물 인간의 서사시다. 인간이 인간이란 인식을 가지기를 거부하며 나무 자체가 되어 나무의 생존 방식을 선택하며 유지하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일까? 자신의 동일성이나 고유성은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인간 육체가 속한 사회와 현실은 태식을 선택한 해인에게 점점 고통을 주는 만큼 그 반작용으로 비현실적 세상이 되어간다. 해인이 창조한 세계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고유성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존재하며 드러내는 비간섭하는 세상이다. 생존을 위해 날카로운 공격의 이빨이나 발톱을 휘두를 필요가 없는, 피 흘릴 이유가 없는 태초부터 존재 자체가 평화의 세계. 가만히 나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무와 친구가 되어 동일성을 느끼며 드디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나 이제 음식 필요 없어. 나는 광합성을 하는 존재야. 물과 햇볕이면 돼. 손에서 뿌리가 자라 흙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야인팔로 물거나 무사기를 한다. 그녀의 내면의 육식성을 본질적으로 소멸시키고 유전적으로 내포한 몽고반점의 순수 광합성 원천을 자각하며 새로 태어난다. 인간 저체성을 탈피하고 비인간 나무의 생명력을 내포하는 순간 그녀의 육체는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를 끝낸다. 인간 회귀의 길을 차단한다. 나도 간혹 나무의 껍데기를 쓰다듬으며 그 생명력을 느껴보라 하지만 그게 그리 순탄한 감정교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꽃을 보면 반가워, 피어나서 고맙다 하는 정도지 그 내면의 DNA까지 복사하여 나의 인격으로 치환하기엔 난 현재에 가진 것이 많은 자다. 자식은 내가 정신줄을 잡고 나의 멘탈을 유지하게 해준다. 혜인의 언니는 세상에 잘 순응하며 살아가는 현실적 엄마다. 고상한 지미 예술을 업으로 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는 없다. 날개를 그렇게도 표현하더니 실제로 필요할 때는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해 구속된 남편. 환자인 동생과 꽃들의 교섭은 더러운 추문이다. 남편이 배신의 치를 떨고 무책임한 아빠의 도망을 비웃어주며 자신의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 엄마다. 울 둘뿐이야. 아빠 없어. 어릴 때부터 알뜰하게 보살피며 엄마처럼 키운 동생의 위태로운 생명에 현실적 책임을 다하는 언니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도 누군가는 병원의 보호자가 되어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한다. 물론 동생이 아픈 짐이 되었을 때 동생의 짐이지 내 짐은 본질적으로 아닌 것이다. 자식도 짐으로 다가오면 짐이기에 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짐을 지팡이 삼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한다. 혜인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혜인의 전남편과 자신과 아들을 버린 아이 아빠인 전남편. 남자들이 인간으로서의 품격은 마구마구 바닥에 떨어진다. 그녀들의 공통조상인 부모는 여기서 코빼기도 안 비추면서 자신의 노년의 삶을 불운으로부터 방어한다. 튼튼한 방어복을 입은 것 같았던 언니도 점점 불면의 늪에 빠진다. 불면의 유전성을 드러내면서 자매의 끈이 이어진다. 버릴 수도 있는 끈을 언니는 붙잡고 있다. 살아온 것이 아닌 견디어온 지난날에 앞으로 견디어야 할 영각 같은 미래의 시간들. 도시 병원에서 산속의 아늑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이다. 산속의 나무가 되면서 혜인의 고통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 타인이 보기엔
그녀의 음식 거부는 거식증 환자의 이상 행동이다. 먹는 것에 대한 거부는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거부하며 자신의 이상형을 향해 복주한다. 신경성 거식증 환자는 기아로 사망하기도 한다. 인간의 신체는 물없이 3일, 일주일, 음식물 섭취가 한 달 이상 없다면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한다. 장기가 퇴화됐어. 난 동물이 아냐? 말도 생각도 사라질 거야. 해인은 식겁으로서 자신의 삶은 자기가 통제한다는 신념이 강화되며 앙다문 이빨이 철물처럼 단단하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 없는 나무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 나무에게는 씨앗부터 주어진 환경이 있고 주변 환경과 교류가 있고 그 나름의 의식과 감정이 있을 수도 있기에 나름 생각 없는 세계로의 도피는 더 큰 절망적 도피처가 기다릴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직접 먹어보고 경험해봐야 알게 되는 점들이 많은 3차원 존재이다. 3차원의 존재는 2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지만 4차원, 5차원, 고등차원은 이해 불가의 경의의 세계이다. 식물의 세계가 무수한 고차원의 이식 체계일 수도 있다. 무수히 열린 차원 세계에서 어쩌다 마주한 하나의 세상에 갇혀 다른 세상을 동경하는지도 모른다. 정신병원에서 강제로 투입한 비관줄은 이미 망가진 위장에서 분출나는 피로 얼룩진다. 사방팔방 시큼한 피떡질이 된다. 그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큰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그 끝은 더 잔혹할 수 있다. 진정제 주사를 맞으며 억지로 생명유지 장치를 계속할까? 살기 싫어? 왜? 죽으면 안 돼? 너무나 일찍 좌절된 그녀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나무가 되어야만 그녀가 펼칠 수 있는 그녀의 꿈은 무엇일까? 그 꿈은 생명보다 귀한 가치일 수 있는 것일까? 말라 비틀어진 나무보다 초록잎 무성한 피어나는 꽃들이 만발한 생명의 나무를 그릴 수도 있는 젊음의 한가운데 있는데 말이다. 그녀에게는 애태우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그림자도 없는 철두철미한 고독한 존재이다. 오로지 자신의 고유성에 매몰된 자아는 언니라는 그래도 내 편인 따스한 인간에 조금씩 문을 열고 세상을 다시 채식으로 맛보기로 할까? 결말이 미결정 오픈되어 있다. 나무가 되든 바람이 되든 무슨 정체성이든 인격이든 이상 성격이든 그런 것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소멸하여도 내게 자식은 그 존재함만으로 내 존재의 당위성을 증명한다. 존재가 있고 싶은 장소에 있으면 더욱더 다행이지만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 절벽이 바위 틈 한 줌의 흙에서라도 살아서 뿌리를 내려다오. 바람이 되어 여기저기를 헤매고 싶다면 헤매며 살아도 그 또한 좋은 것이다. 이 책은 분열성 인격 장애이자 결식증을 겪고 있는 한 생명에 대한 지구 잔혹사 이야기다.